이벤트 이번 코스는 이벤트 전략 코스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달 동안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의 12달 12개월 이벤트 캘린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의 특징은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조금 더 많이 해드리는 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과제를 잘 해오실까,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이 그 과제를 잘 해오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피드백하는 내용을 좀 많이 할까? 그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업 목표는 12달 명분의 이벤트를 준비하라 입니다. 자, 그럼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라는 키워드를 구글에 쳐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갖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신규 가입 이벤트, 리뷰 이벤트, 주말 할인 이벤트, 가을 이벤트, 공유 저작물, 픽 이벤트, 할인 이벤트,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리뷰 이벤트, 무슨 주말 할인 이벤트, 점심 이벤트 이런 거를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뭐 평일날 와라, 뭐 2시에 와라, 주말에 와라, 리뷰 써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느낌이 어떠신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야, 저 필요하니까, 저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자문을 한번 해봐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두 번째가 뭐지? 자,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사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인해주고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면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 정도 내용으로는 주목이 안 가는 거예요. 더 많이 팔려고 그러는구나,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할인해주는구나, 이렇게 선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 미리미리 연구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하는 이벤트는 효과가 반도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하면 곤란하다. 미리미리 준비, 12달치 캘린더, 이벤트 캘린더를 미리 준비하는 전략적 사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장님들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벤트를 네이버에서 어학서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벤트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벤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벤트. 여러 경기로 구성된 스포츠 경기에서 각각의 경기를 이루는 말. 두 번째, 불특정 사람들을 모아놓고 개최하는 잔치. 이게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잔치의 잔치. 그야말로 결혼식 이벤트죠. 첫돌 잔치 이벤트죠. 부모님 생신 이벤트죠. 여름휴가 이벤트죠. 그래서 이벤트라는 원래 개념에는 할인해준다거나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사건을 만든다, 하나의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를 만든다. 이게 이벤트의 원래 뜻이에요. 어디에도 가격 할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벤트하면 가격을 깎아줘야겠다, 선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야, 저기서 환갑잔치 한대, 저기서 생일잔치 한대, 저기서 축제가 열렸대, 저기서 체육대회가 열렸대, 이런 주목을 끄는 그야말로 파티, 잔치, 에피소드, 이게 이벤트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고 가격 할인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벤트를 어학사전을 조금 넘어서서 심리학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적인 정의. 저의 전공이, 저의 박사학위 전공이 인지심리학이에요. 인지심리학은 이 카그니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정보 처리하나, 이게 이제 카그니션, 인지심리학이죠. 이 인지심리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벤트의 정의는 여기 써있죠. 에피소딕 메모리예요.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거는 에피소드, 그야말로 에피소드가 사건이잖아요. 사건에 기반한 기억, 이것을 이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조금 공부한다는 느낌 나게 논문 얘기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이게 기억에 관한 아주 베이직한 클래시컬한 이제 연구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벤트 베이스드 에피소딕 메모리, 이벤트, 사건의 근거를 둔 에피소딕, 사건을 전후로 한 이미지 중심의 기억, 이것을 이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벤트. 여기 보시면 에피소딕 메모리가 많죠. 에피소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기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아기를 가졌어요.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 여러 번 해가지고 가졌어요. 그럼 뱃속에 이제 애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사진 찍고, 태명 찍고, 또 중간중간에 초음파 사진 찍고, 여행 댕기고, 입덧 하고, 애기 낳고, 또 씻기고, 사진 찍고, 100일 하고, 한돌하고, 애가 또 아파서 또 병원에 가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게 에피소드. 근데 그 에피소드가 에피소딕 메모리, 사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써있죠. 스멘틱 메모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멘틱 메모리라는 거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스멘틱이라는 말이 의미라는 뜻이에요. meaningful. 그래서 에피소드, 사건이 생기면은 스멘틱,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뱃속에 넣고 10달 키워서 힘들게 낳아서 아기랑 오밤중에 잠도 못 자가면서 키우고 100일 보내고 돌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기와의 에피소드가 남편이 많겠습니까? 아내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에피소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출퇴근하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 아기와의 에피소드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가 훨씬 많으면은 뭐가 발생한다고요? 스멘틱 메모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멘틱 메모리.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면은 의미 단위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어디로 가요? 워킹 메모리. 워킹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로 치면은 램을 말합니다. 램. 그래서 하드웨어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많은 경험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 기억. 네?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감각으로 변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벤트는 에피소드에 근거해서 어휘적 기억을 스매틱 메모리를 늘려나가는 건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가격 혜택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주의력도 높아지고 단기적인 감각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잔치집에 가면 90살 먹은 할머니의 잔치예요. 90된 할머니의 잔치니까 그 할머니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식들과 막 껴안고 먹을 기도 하고 어머니 오래 사셨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갔더니 먹을 게 찾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혜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에피소드와 가격 혜택이 둘이 붙어서 하나의 이벤트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마케팅적인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마케팅적인 이벤트.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김현수님이 뭔가 소비자를 유인한다. 그러면 이벤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지. 무슨 일 한다 저 할머니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이분이 암이었는데 암이 낫댄다. 축하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이분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팔은 잘렸지만 살아 돌아왔댄다. 이 축하해줘야지. 이런 명분이 있죠. 이런 명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잔치집에 갔더니 나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혜택? 야 갔더니 내가 잘 먹지도 구경한 적도 없는 철갑 상황이 나온단다. 야 나 저 스페인 음식이라는 건 구경도 못 해봤는데 스페인 음식이 나온단다. 끝나고 나서 갈라 그러니까 선물로 무슨 양산을 준단다. 야 결혼식에 참가했더니 나갈라 그러니까 모찌떡 옛날에는 모찌떡을 줬어요. 모찌떡을 준단다. 이렇게 잔치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명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가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하나 더 붙여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케팅적인 이벤트는 명분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야 되고 즉시적인 혹은 단기적인 가격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비용상의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이벤트로서의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장님들께서는 명분의 에피소드를 준비하지 않고 가격을 할인해준다. 네? 선물을 준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명분이 빠진 거예요. 명분이 빠진 잔치는 뭐가 되는 거죠? 명분이 빠진 잔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괜히 그저 타고다 공원 앞에서 밥 준다고 쳐봐. 그럼 그 밥 먹고 싶었어요? 밥 그냥 줘. 나한테 내가 타고도만 걸어가는데 그냥 식판 들고 쭉 줄 서 있으면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너 힘드니까 밥 먹어라 이거잖아요. 이 명분이 없는 혜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매틱 메모리가 안 넘어간다고. 자, 다시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급진 그림을 어디 가서 보고서 에피소딩 메모리 무언가 명분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이 할머니가 90살을 사셨네. 네? 이 남자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네. 네? 이 사람이 표류를 했다가 살아 돌아왔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 두 사람이 50년 동안 해로했네. 네? 이 두 노인네가 결혼한 지 70년을 같이 살았네. 이 아이가 아주 힘들었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건강을 회복했네. 암이 걸렸는데 나았네. 네? 골프대회 나갔는데 우승을 했네.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네. 이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네. 네? 옛날로 치면 몇 수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었네. 이런 거 있죠.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면 이것이 그 정보 처리하면서 스매틱 메모리 의미가 생겨. 어휘 스매틱 그 말의 뜻이 저절로 셀프 제너레이션 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먼저고 에피소드를 보면서 뜻이 생겨요. 의미가 생겨요. 그러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벤트는 여러분 명분의 에피소드와 가격 혜택의 함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기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것에 천착해 있었어요. 네? 천착한다는 거 뭐죠? 아시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격을 준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파고다 공원 앞에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 단위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명분 있는 에피소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기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방법. 여러분, 단기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거는 안 어려워요.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10% 깎아주자. 20% 깎아주자. 10% 선물 주자. 20% 선물 주자. 이게 다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뭐가 필요한 거죠? 의미, 스매틱 메모리가 생길 수 있는 명분 가득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전략론의 핵심은 12달 캘린더에 이벤트 안을 짜자라고 만든 이 수업은 결국 뭐예요? 12달 가득 명분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제가 100가지 이상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겁니다. 100가지 이상의 사례를 안내드릴 텐데 제가 안내드리는 이 명분의 이벤트들은 세계적인 이벤트에서부터 정말 단순한 이벤트까지 100가지 이상의 이벤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차원에서 12개의 이벤트 전략안을 만드는 게 이번 코스의 과제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5, 6, 7, 8, 9, 10, 11, 12 1년 12달의 이벤트를 풀세트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12달 풀세트 이벤트 전략론을 만들 수 있다면 2025년에도 만들 수 있고 2026년에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세세년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자, 과제 내드립니다. 잘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물론 제가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눠보겠습니다. 명분이 높은 경우, 여기 명분이 높은 경우, 명분이 낮은 경우. 여러분들이 1년 12달치 이벤트를 짰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짰는데 그게 명분이 충분히 높을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명분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격 혜택이 많을 수가 있고 할인을 많이 해준다든지 선물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거. 또 하나는 가격 혜택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높고 가격 혜택도 높고 하이로 이게 4개씩이 나오겠죠? 4개씩.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명분도 높고 가격 혜택도 많이 주는 거겠죠. 그죠? 여기 보면 그러면 명분이 높아 그럼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가격 혜택도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구매율이 높아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명분은 높은데 가격 혜택은 많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주의도는 높은 거예요. 주의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낮아볼게요. 명분은 낮은데 가격 혜택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명분이 낮으니까 주의력이 없어요. 주의를 못 끌어. 그냥 가격에 의한
구매력만 높은 거예요. 맨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둘 다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명분을 많이 주는 것, 가격 혜택을 많이 주는 것 둘만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명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까? 가격 혜택을 늘리는 게 더 좋을까? 중요할까? 두둥 당연하겠지만 명분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격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부작용이 벌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50% 할인을 해줬어. 근데 다음번에 정상 가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정상 가격을 내겠습니까? 정상 가격을 안 내겠죠? 그래서 가격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구매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번에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가격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분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분을 높여라. 그러면 가격 혜택을 주지 않아도 브랜드의 브랜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매력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브랜드력은 브랜드 파워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분 아십니까? 그 박지은이라는 골프 선수예요. 이분이 그 한때 박세리랑 같은 시대에 골프 쳤던 그 여자 골프 선수인데 이분이 그 압구정동에 가면 삼원가든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갈비집이 있어요. 이 삼원가든 딸이에요. 삼원가든 딸. 자기 딸내미가 골프대회에 나가서 박세리 때문에 조금 짜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해서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 네 가지 셀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분을 높이는 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계 골프대회 우승 기념 아빠가 쏜다. 3명이 오신다면 한 분에게는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계 골프대회 우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력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3+1은 잔치집의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잔치집. 야, 잔치가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굴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명분은 높은데 가격 혜택은 주지 않아요. 박지은 세계 골프대회 우승 축하. 네? 사문갈비 3인분 드시면 만두 하나 증정. 이렇게 가격 혜택을 조금만 줬다고 쳐봐요. 그래도 박지은 세계 골프대회 우승을 했으니까 저 집 딸이 성공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명분 낮은 쪽으로 오겠습니다. 골프대회는 전혀 없어요. 박지은 딸내미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한우 불고기 33% 할인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안 되는가 보구나. 저 집이 이제 곧 망하려는가 보구나.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저렇게 할까? 되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관심도 없고 구매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관점을 여기 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명분의 에피소드, 명분의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어떤 이벤트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현수님 지난 1년간 이벤트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난 1년간 어떤 이벤트를 했나? 충분한 명분을 미리 준비했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명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닥쳐서 하는 일 중에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닥쳐서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나? 가끔 있을 수 있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하면은 원천 경쟁력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삼성 다닐 때 제가 발표를 아주 잘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30년 전에 썼던 표현인데 여러분들에게 공유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둘 수 있겠는가? 제가 고객사들에게 내가 준비한 이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라. 40억 정도는 써야 된다. 돈 더 있으면 한 100억 정도는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고객사에게 해드렸던 멘트가 이 말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둘 수가 있겠는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지금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씨앗의 시작은 뭐예요? 명분의 에피소드예요.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적어도 12개를 만들어라. 왜 12개야? 1년이 12달입니까? 왜 12달 하면 다 잘 되나? 안 돼도 돼요. 12개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3개, 4개만 잘 돼도 1년이 아주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메모리 캐리오버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캐리오버 이펙트. 기억이 캐리오버란 말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메모리 캐리오버. 우리가 어떤 거를 봐요. 어떤 이벤트를 경험해요. 그러면은 그 이벤트에 대한 주의, 이해, 놀라움 이런 게 캐리오버 듀레이션. 그 2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래서 100일 전후로 메모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훌륭한 이벤트를 성공시켰어. 그러면 4월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1, 2, 3월까지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팀이. 그러면 2, 3월은 망쳤어. 하지만 4월 달에 또 괜찮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4월, 5월, 6월은 또 가는 거예요. 그럼 8월에 한 번 또 빵 쳤어. 그럼 8, 9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개를 준비해서 1년에 한 서너 개만 성공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한 메모리 캐리어버, 그 여러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브랜드는 참 멋진 브랜드구나. 저 브랜드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하는 브랜드구나. 저 사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일을 할까? 이 회사는 참 기가 막힌 회사구나. 이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고? 캐리어버. 12개를 준비하자. 이벤트에 대한 우리의 평소의 기대는 이런 거죠. 30% 할인. 그럼 매출도 올라가고 브랜드도 좋아지고 브랜드 훼손은 없애야 되고. 이것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벤트가 명분과 가격 혜택의 함수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명분의 에피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 좋아. 이벤트는 그 명분 가득한 에피소드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 혜택을 주면 사람들은 어텐션, 주의가 높아지고 놀라움이 생겨서 관심을 두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사게 되고 추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좋았어. 야, 너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단계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지금 안나경님이 눈빛이 저를 알았어. 그게 뭔데 말 좀 해봐라. 너 이런 지금 눈빛으로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먼저 세계적인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벤트예요.
이벤트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만든 이벤트냐? 매출 증지는 거의 60조 이상의 매출을 뽑아냈고 시장 점유율은 완벽한 1등으로 바꾸는 상황으로 벌어졌고 그 브랜드를 잊지 못하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뭘 했다고? 이벤트를 했다고. 세계적인 이벤트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벤트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소규모의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했다가 큰 거 했다가 세계적인 거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세계적인 거 했다가 한국적인 거 했다가 소규모 하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대규모부터 할게요. 대규모부터. 자, 첫 번째 세계적인 이벤트입니다. 명분과 가격 혜택의 세계적인 이벤트 사례예요. 여러분,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나경님이 아까 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념으로 안나경님 마이크 키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님은 펩시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 좋아해요. 코카콜라요? 왜 코카콜라를 좋아하시나요? 많이 먹어봤고요. 익숙하고요. 익숙하고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장 점유율은 코카콜라가 더 많을까요? 펩시콜라가 더 많을까요? 코카콜라요. 두둥 아니랍니다. 놀랍게도 이제 마이크 꺼주세요. 자, 이장표를 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봐봐. 2022년 현재 펩시콜라의 매출은 64빌리언 달러예요. 빌리언은 조입니다. 조. 쉽게 말하면 좋아요. 여기 1.4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코카콜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적인 매출은 지금 100조예요. 대략 코카콜라는 얼마죠? 31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45조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펩시가 더 많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2배나 더 매출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벤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펩시콜라가 두 가지의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을 눌렀어요. 무슨 이벤트냐? 첫째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2배 펩시라는 개념을 했는데 펩시의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든 사람이 존 스컬리라는 이 사람입니다. 존 스컬리.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 펩시콜라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펩시콜라 CEO가 됐다가 나중에 스티브 잡스와 애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의 애플이 만들어지는 초기 대표이사를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마케팅사에 아주 빛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존 스컬리가 펩시에 들어갔을 때는 코카콜라 대 펩시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9대1이었어요. 이것을 2번의 이벤트로 바꿔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잘 쫓아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이벤트를 했는데요. 초반에 코카콜라 대 펩시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9대1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얘가 이제 코카콜라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카콜라 이 병이 그 비키니를 입은 날씬한 여자의 허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남자들이 얼음물에 탁 담근 이 코카콜라 병을 탁 들고 마시면 그 여자의 잘록한 허리를 탁 잡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남자분들이 잘록한 여자 허리 되니까 그걸 잡는 기분이 나니까 이 코카콜라 병을 마실 때마다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에 디자인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펩시콜라의 병이거든요. 이 펩시콜라의 병이 코카콜라의 병처럼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만든 병이 이 병 디자인입니다. 이 병으로 드셔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요즘은 이런 병이 안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는 펩시콜라의 병이 요랬어요. 이런 병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펩시콜라에서는 디자인팀에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과제가 내려갑니다. 무슨 과제가 내려가느냐?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보다 더 멋진 병을 디자인해라. 이게 과제예요. 이 과제를 무려 70년간 내렸어요. 70년간 코카콜라보다 더 예쁜 병을 만들어내라. 70년 동안 만든 게 여기 보이는 이 펩시콜라 병이에요. 여러분 70년을 했는데도 안 되면 더 되겠습니까? 70년을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났다고?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1939년생인 이 양반이 1960 몇 년인가 뭐 이게 들어와서 짬밥을 먹고 짬밥 이렇게 나이를 좀 먹고 팀원이 좀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병 디자인으로는 코카콜라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야, 뭐 9대1 하다가 펩시가 이겼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길래 70년, 80년 동안 9대1로 깨지고 있던 펩시콜라가 어떻게 했길래 이 시장을 뒤집었나? 이런 생각을 알아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야, 펩시가 이겼다. 이유는 몰라. 콜라 먹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래 지금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콜라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둥 이딴 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콜라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존 스컬리가 정의한 겁니다. 콜라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평소에 콜라를 좋아하는 태도와 돈을 낼 때 콜라에 대한 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안나경 씨가 조금 전에 코카콜라를 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코카콜라 한 잔을 먹으려고 했더니 2,000원이야. 근데 펩시콜라 한 잔을 먹으려고 했더니 1,000원이야. 그러면 코카콜라를 먹을 것 같아요? 펩시콜라를 먹을 것 같아요? 가격이 2배가 나면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가격이 3배가 나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3,000원이고 펩시콜라는 1,000원이야. 그러면 코카를 먹을 것 같아요? 펩시를 먹을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안나경이 금방 말하는 거 보셨죠? 펩시 0.1초도 안 기다리고 펩시가 바로 나온다고. 두둥 잘 들으세요. 평소에는 유명한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돈을 내는 순간에는 나에게 혜택이 있는 제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펩시콜라의 승부처는 어디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관리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구매 순간에 펩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심리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3,000원이고 펩시콜라는 1,000원이야. 이렇게 3대 1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1,000원이면 코카콜라는 500ml인데 펩시콜라는 1,000원이면 1.5리터를 줄 수 있겠죠. 가격은 고정되고 양이 3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효과는 비슷해지죠. 그래서 펩시콜라는 뭘 만들었느냐? 현명한 소비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소비자.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이 병을 만든 거예요. 페트병을 만든 겁니다. 페트병. 여러분 페트병을 누가 만든 거예요? 페트병을 펩시콜라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병이 제가 옛날 페트병을 못 찾아가지고 요즘 페트병을 넣은 거예요. 옛날 초기의 페트병은 1리터예요. 1리터. 1리터. 근데 옆에 보시면 이 코카콜라는 몇 밀리죠? 330ml예요. 근데 펩시콜라는 1리터예요. 그럼 몇 배예요? 양이 3배가 되는 거죠? 양이. 네? 여기가 같은 값이 2배 이상. 2배 이상. 제가 이제 3배라고 쓰기가 뭐해서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매 순간을 장악하라. 평소에는 코카콜라를 좋아하지만 구매 순간에는 나에게 더 혜택이 많은 콜라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든 개념이 뭐예요? 그러고 만든 개념이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그냥 가격을 깎아주거나 같은 값을 그냥 3배, 2배, 3배의 양을 늘려준 게 아니라 명분을 뭘로 가져간 거예요? 현명한 소비자. 스마트한 소비자라면, 계산을 할 줄 아는 소비자라면, 한국말로 하면은 알뜰한 소비자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의 혜택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에게 드리는 2배 이상의 혜택.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몇백억의 광고비를 쓰지 않고 그냥 광고비 대신에 콜라의 양을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장 점유율이 9대 1에서 6대 4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꼭 씹어보셔야 돼요.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90%에서 60%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장을 내가 90% 먹고 있다가 60%로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콜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두 가지다. 첫째, 평소의 태도. 둘째, 돈을 내는 순간의 태도. 평소의 태도에 있어서는 코카콜라를 이길 재간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소의 태도는 몰라. 평소에는 너 코카콜라 좋아해. 하지만 돈 내는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생각이 달라질 거야. 돈 내는 그 순간에서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지. 펩시콜라를 선택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명분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이즈를 2배에서 3배를 늘린 겁니다. 그랬더니 9대 1의 시장 점유율이 6대 4로 바뀐 거예요. 자, 무엇을 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분은 뭐죠? 현명한 소비자. 이때가 어떤 때예요? 이때가 오일 쇼크가 왔을 때요. 여러분 오일 쇼크 아시죠? 오일 쇼크. 옛날에 닉슨이 1971년에 달러랑 금이랑 연동되는 이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태환제. 생각났다. 금태환제. 금태환제도를 없애버렸다고 닉슨이 1971년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종이가 다 헛짓거리네 라고 생각을 해서 금을 주세요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금이 1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달러랑 금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금태환제를 해제시켜버렸어요. 금값이 폭등하잖아요. 금값이 폭등한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뭐죠? 인플레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플레가 벌어진다는 거는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물건값이 비싸지면 여러분들의 소비자로서의 주머니 사정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이 가정주부들이 돈에 더 민감한 시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기 70년대 오일 쇼크 겪어봤어요? 나는 겪어봤잖아. 70년대. 네? 그래서 등유 사러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등유통 들고 소비집 가가지고 등유 받아오고 막 이랬다고요. 1,000원 같은 게 4,000원 돼가지고 4배 돈 주고 사오고 그랬다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콜라를 같은 값에 2배, 3배를 준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어떻게 돼요? 펩시로 와상창 몰려가는 거지. 시점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압박이 있었고 소비 생활은 어려웠는데 돈에 민감해지는 상황에 존스커리가 같은 값에 3배. 광고 일절 안 하고. 그랬더니 90% 시장 점유율이 코카콜라 90% 시장 점유율이 60%로 줄어들어버리고 10% 시장 점유율이 40%로 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내세운 명분은 뭐요? 현명한 소비자라면.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같은 값에 3배나 더 주는 펩시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되겠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번에 벌어진 일은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같은 값에 양을 3배나 주니까 코카콜라 먹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코카콜라가 더 맛있잖아 이런 얘기가 했죠. 그러니까 존스컬리 입장에서는 펩시콜라가 맛없다는 사실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시장 점유율이 10% 하던 게 40% 딱 늘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쟁자가 펩시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카가 맛있답니다. 펩시는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컬리가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엽니다. 무슨 이벤트를 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를 만듭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벤트예요. 이벤트는 뭐라고? 우리말로 하면 사건, 잔치, 축제. 사건, 잔치, 축제를 벌여버린 거예요. 무슨 사건, 잔치, 축제를 벌였어요? 이걸 벌인 거예요. 펩시의 두 번째 이벤트. 더 맛있는 콜라를 골라주세요. Which do you like?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 앞에 다운타운에 가서 펩시 챌린지라는 걸 펼쳐요. 뭘 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펩시 주고 코카 주고 마셔보고 더 맛있는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을 깎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90%의 사람이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네? 눈을 가리고 펩시 주고 콜라 주고 어떤 게 더 맛있나요? Which do you like? 어떤 게 더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요. 그때 깠더니 펩시 계속 나오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펩시콜라가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더 달달합니다. 그 구매 순간에 달달한 커피를 더 맛있다라고 지각하는 거예요. 요청은 더 맛있는 콜라를 선택하세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더 달달한 콜라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타이틀을 뭘로 달아요? It's for Young Generation. 젊은이들을 위한 제약. 네? Young Generation Select 펩시. 젊은 사람들은 펩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펩시콜라가 젊은 콜라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코카콜라는 늙은 콜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펩시, 늙은이들은 코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펩시 사 먹을 것 같습니까? 코카 사 먹을 것 같습니까? 코카 먹으면 늙은이 되는데 늙은이가 될 거예요? 젊은이가 될 거예요? 아니 돈만 내면 펩시가 더 싼데 양도 더 많은데 펩시를 사요? 콜라를 사요? 코카를 사요? 펩시를 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장 점유율이 9대1에서 코카, 펩시 9대1에서 코카콜라, 펩시 6대4로 갔다가 코카 대 펩시가 4대6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라고? 오일 쇼크. 닉슨이 만든 그 금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물가 폭등이 벌어졌는데 주머니가 점점 힘들어지는 소비자들이 같은 값에 더 양 많은 펩시를 먹었는데 코카콜라가 펩시는 맛없어 라고 밀어버리니까 펩시콜라가 우리께 더 맛있다라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펩시콜라, 늙은이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현명한 젊은 소비자에게 드리는 2배 펩시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값에 2배, 3배의 양을 더 드리는데 맛까지 더 좋고 젊은 이미지까지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야 같은 값에 양도 더 많고 젊은이의 느낌도 있고 더 맛있다 그러고 더 많이 선택하고 난 어디 와야 돼? 펩시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뭐죠?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예요. 다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시켜 나갈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벤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했나? 명분의 에피소드를 던져줬나? 적절한 가격 혜택은 줬나? 앞에 두 가지는 까먹고 가격 혜택만